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42강 계속해서 입금 파트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는요, 뒤에서 이제 파트에 따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특수관계인, 대표자 등이 회사의 돈을 가져가요.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부만 수령하는 경우 회계상 받아야 될 금액과 세무상 기준에 의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입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지급금을 4억 2천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자율이 얼마냐면은 2%인 거예요. 그럼 2%면은 회계 쪽에서는 이 4억 2천에 대한 2%를 이자로서의 받아야 될 금액이 돼요. 840만원. 만약에 이제 중간에 뭐 상환하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840만원에 이자 수익을 처리해야 돼요. 그 뭐예요? 수익으로 처리하죠. 근데 회계 쪽에서는 840만원 넣었고 세무 쪽에서 똑같이 84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수익으로 인정이 되니까 입금으로 인정이 돼요. 이럴 때는 전체를 다 넣어줬으면 회사가 대표이사 등이 인정이 돼요. 넣어요? 안 넣을걸요. 왜냐면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넘어갈 때 그 자기 돈이라는 거 그런 버릇을 못 없애가지고 이게 엄청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소에서 사정을 해요. 좀 없애달라고. 좀 한 대 때릴까? 못 없앱니다 원래. 이거 조사 나오면은 세무사무실 덤탱이 써야 되는데 감당 가능할까요? 분명히 남 탓할 건데. 그래가지고 일단 이자는 원래 840만원을 받아야 할 때 부분을 얼마 받았냐면은 200만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200만원은 뭐예요? 수익인 거죠. 근데 세무 쪽에서는 얼마 받아야 되냐? 840만원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0만원이니까 같아야 달라요? 금액이 다르죠. 똑같은 수익이지만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차익에 해당하는 640만원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입금 산입시켜주는 거죠. 몰래는 640만원 더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세무 기준을 봤을 때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수익으로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수익으로 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처분은 누구로 할 거냐면은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가져갔어요? 유출을. 대표이사가 가져갔죠. 유출된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근로자예요. 근로자는 뭘로 봐야 돼요? 급여. 또 다른 얘기로 상여죠. 그렇기 때문에 상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렇게 하되 자세한 내용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1년에 한 4-5번 정도는 출제될 거예요. 간단해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나머지 수익은 뭐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째입니다. 특수한 경우의 입금입니다.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따른 이익입니다. 이 내용은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수관계인에 제가 그때 소득세법 때 얘기했듯이 사촌까지 이제 해당이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촌까지. 그래서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은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래 이제 시가가 3,000원짜리를 특수관계인은 1,000원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일단 2,000원은 이득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주식이 올라가면은 내가 팔고 그 다음에 또 아빠한테 얘기해서 나 주식 좀 싸게 살 수 없냐고. 이러면 싸게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부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인정해야 안 해요? 뭐 인정은 하되 입금 산입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가족 및 사촌 이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게 이제
특수관계인 쪽이고요. 그래서 저가 매입으로 할 때는 무조건 입금입니다. 왜냐? 5,000원짜리를 2,500원에 구입하면은 그 차액이 2,500원 있죠. 그거 다 입금인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은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일감 몰아주기만 봐도 그게 나오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상 적용하는데 이제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을 보면 돼요. 법인 특수관계인 주식 2,500원에 싸게 구입을 할 거다. 특수관계인. 아빠 감사합니다. 덕분에 싸게 주식 샀다. 아들가 돼야죠. 그러니까 시가 5,000원에 2,500원은 그 나머지 2,500원만큼은 입금 산입시키는 거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아빠 주식 많이 올라서 판매할게요 라고 했더니 7,500원만큼 이익 벌었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당시 이제 2,500원으로 처리한 거를 모든 잔액을 0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수 관계인에 따른 이익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계 쪽은 취득을 했죠. 2,5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잡아요. 뭐 매도한 증권 잡아도 돼요. 근데 세무 쪽은 얼마로 봐야 돼요? 게다가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은 세무 쪽에서 진짜 엄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쪽은 본래의 시가 금액이 5,000원이니까 5,000원을 취득 금액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 달라요? 똑같은 단기매매 증권인데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2,500원만큼 처분 이익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처분 이익이 아닌데 처분 이익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00원에 대한 차익만큼 어떻게 돼요?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기 매매 증권인 거는 맞는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거나 수익인데 수익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세무 쪽하고 회계 쪽하고 하나로 다르면은 다 무조건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만큼은 수익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을 잡는 거예요. 조정은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회사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잡습니다. 유보를 잡되 그 다음에 이제 처분했어요. 처분하면은 회계 쪽에서는 이제 10,000원에 처분하죠. 10,000원에 처분해가 2,500원만큼 뺀 금액 얼마? 7,500원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고 근데 그 중에 2,500원은 입금 산입으로 잡혀져 있죠. 그 다음에 세무 쪽은 똑같이 10,000원에 이제 취득했는데 처분했는데 당시에 장부 금액 얼마예요? 시가가 5,000원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7,500원 이익이고 세무 쪽은 5,000원 이익이에요. 금액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 조정을 실시하는 거죠. 회계 쪽의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수익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렇죠. 이게 회계 쪽은 수익인데 세무 쪽도 수익인데 금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 쪽 금액이 더 크니까 2,500원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익으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5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했을 때 입금 불산이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처분은 반대의 조정을 해서 유보 감소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입니다. 이 문제는 회의관리 1급에서 거의 출제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첫 번째 주례 임대보증금에 의한 간주 입금은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서식은 제가 부가가치세에서 설명 안 했죠. 서식까지는 안 나와서 그래요. 근데 1년치의 임대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 금액이 발생한 걸로 봐요. 근데 임대보증금 받으면 어디다 써요? 다른 데에 투자하잖아요. 은행에다가 보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없다고 배째라 해가지고 전세 사기 맞는 거죠. 그래서 수익으로 처리하리라는 의미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입금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돼요. 임대 보증금 받아서 월세 받는 건물주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보증금인데 왜 세금을 걷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임대 보증금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채성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수익을 왜 뽑아가냐? 라는 의미는 이 임대 보증금은 어디로 가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죠. 예치해요? 실제로? 안 하죠. 은행에다가 예치해놓고 임대보증금 갖고 있으면은 전세 사기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전세금은 어디다 해요? 다른 데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 나중에 배째라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뭐가 나와요?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 이자 수익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정을 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계 쪽은 임대보증금은 부채인데 우리는 그 관련해서 수익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수익은 제로인 거예요. 이자 수익은. 근데 세무 쪽에서는 야 너희들이 은행에다가 예치한 걸로 인정을 하니까 임대보증금을 은행에다가 입금해 놓을 거 아니여 이러면서 그거에 따른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로 봐요? 수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수익이 이자율 만큼 뭐 500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회계 쪽은 수익이 아예 없어요. 제로. 근데 세무 쪽은 수익이 아닌데도 수익으로 너희들이 은행 예금에 이체를 하니 500원 정도 있을 거 아니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때 뭐 어떻게 주면 돼요?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요? 500원 차이만큼 세무조정을 실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세무 쪽에서 은행 예치하는 거 이자 수익 볼 테니까 야,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입금 간주 입금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로 안 넣는 거를 넣는 걸로 인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입금이라 돼요. 자 우리 500원 수익이니까 수익 인정하면 뭘 넣어야 되지? 그렇죠. 입금 산입이죠. 선생님 입금 산입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금 산입 얼마예요? 500원만큼 쳐요. 자 이거는 이자 수익이 들어왔어요. 근데 세무조정은 얘는 유보가 아니에요. 임대보증은 갖고 있긴 하지만 유보를 안 봐요. 이거는. 그래서 뭘로 보냐면은 이거는 세금 납부로 나가는 걸로 취급합니다. 간주 입금은 세금 야 이거 500원 야, 너 이자 수익 아니지만 세금 납부해야 돼 라는 의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자는 누구인지는 몰라요.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기속자는 누구인지 모르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회입출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쯤 되면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는 될 거예요. 내일 되면은 다시 까먹을 거예요. 내일 다시 보면은 또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제 잊어버리진 않을 거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추계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재경관리사 할 때나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 준비할 때 그때 한번 보세요. 자, 그 6번째 입금 불산입니다. 자, 입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고 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입금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는 수익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익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자, 우리가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두 가지를 아까 배웠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익 조작 우려가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 재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냐면은 자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본도 수익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계 쪽에서는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나 비용을 잡습니다. 물론 이제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을 잡는 경우도 있죠. 근데 세무 쪽에서도 똑같이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같으면은 조정을 해야 안 해요? 같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세무 쪽에서는 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평가사 와가지고 저기요 저 수익 낮게 해주세요. 세금 좀 적게 내려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 봤더니 야, 그 감정평가서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갔는데 잠깐 얘기했듯이 이러면서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봤더니 아이씨 이러면서 야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야 이익 조작 다 제대로 했네 이러면서 이익 조작 우려가 있는 거를 미리 캐치해가지고 이거를 아예 그냥 불산시켜버린 거예요. 불산시키면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게 되죠. 그럼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거는 뭐예요? 같은 건 의미에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세무 쪽을 따라간다 했었죠. 뭐예요?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불산이 잡는다 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평가 이익 등의 불산입은 이렇게 잡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자본은요 이게 입금 불산입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1번하고요 4번하고 7번하고 8번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다 뺐고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일단 자본에 왜 이게 수익을 인정 안 하냐면은 세무 쪽에서는 아니다 다시 할게요. 회계 쪽에서는요 엄연히 내가 봐도 자본인 거예요. 순재산이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성인 누계 다 자본이에요. 근데 세무 쪽에서 뭘로 보려고 했냐면은 야 이게 무슨 그냥 자본인 거는 그냥 알겠어. 근데 세무는 야 너희 주식 조달하는 거 그 가지고 돈 쓰고 야 너희 그 감자 차익 가지고 돈 쓰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가 너희 돈 쓸 거 아니여. 아 자기 처분 이익은 그래 수익 비용을 보니까 제외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야 너희들 그 어딘가 돈 쓸 거 아니여. 그래가지고 수익으로 취급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같아 해달라요. 이념이 다르죠. 세무 쪽을 따지면은 다르니까 이 자본들도 다 무조건 입금산입인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시작해서 자본 관련이니까 기타 이렇게 잡으려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세무 쪽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야 세금은 우리가 많이 뽑아내긴 하지만 뜯어내긴 하지만 야 자본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야 수익 잡으면은 야 기업 다 망할걸? 이러면서 딱 그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야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주주로 인해서 얻는 게 이게 수익이냐? 이래서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야 이게 수익이냐? 이러면서 수익 아니죠. 원래 회계 쪽 자본이죠. 그렇지 자본이야. 근데 자본을 수익을 잡는다? 야 너 같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수익을 잡으면은 야 세금 많이 뽑아서 좋긴 좋아. 우리 입장에서 좋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아. 근데 야 너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하거나 그냥 자본금에서 그냥 넣거나 그렇게 하겠죠? 맞아 그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일부러 손실 내겠지. 그럼 손실 내면 어떻게 돼요? 자본 손실 나면은 손실 누적되잖아요? 그러면은 잠시 일어나요. 잠식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배로 따지면은요, 배치몰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잠시 일어나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수익 안 낼라 하겠죠.
다 손실로 조작 걸린 거예요. 다 손실로. 자본을 다 손실로 조작 걸거나 다른 계정 한번 옮기거나 해가지고 조작을 거는 거죠. 잠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손실인데요. 자본 잠식이에요. 수익 처리 못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다 전부 다 불산이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처리 안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이 이제 자본으로 처리하고 세무에서는 수익이 아닌 거니까 입금 불산이 하는 건 맞지만 사실 이거를 뭐 그냥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사실 따로 조정은 안 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입금 불산이 규정만 때려놓지 실질적으로 조정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두는 방식으로 보는 거고 근데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을 출자 전환이나 2월 결손금 보존이면은 이건 수익이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입금 불산이 잡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제 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고 2번도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4번 내용은 3번과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5번도 아까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그냥 읽어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산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세무상 금액과 회계상 금액이 같은 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입금 산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익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세무 쪽에서는 인정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세무 조정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에서 세무 조정을 한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43강에서는 송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지금 강의 수가 지금 많은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강의 시간이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 짧으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조정은 진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꼭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에 알려는 것보다는요. 내가 하나하나씩 이해가 돼가는 그러한 재미에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송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은 송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송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에 대한 한도 조정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강의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송금 부분이 설명이 너무 길다고 판단하면은 이제 30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좀 일부 끊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50강까지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